안녕하세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효율적인 삶의 방식을 고민합니다. 특히 2025년 12월 예상되는 경제 변화 속에서 월 생활비를 절약하는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에 현명하게 대비하고 동시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생활비 절감 전략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정착시키고 재정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갑을 닫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재정 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인 예산 관리와 가계부 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 작성을 귀찮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확히 식별하여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이 가계부도 좋지만 뱅크샐러드나 자산노트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은행 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연동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우리의 소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식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서 지출이 많았는지, 외식 횟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다음 달 예산 설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발견하고 다음 달부터는 해당 지출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가계부 작성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넘어 미래의 소비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악된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각 항목별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과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나누어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는 한 달에 50만 원, 교통비는 10만 원과 같이 구체적인 상한선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중도에 포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예산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몇 달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산 규모를 찾아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비상자금이나 저축으로 전환하여 재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듯 예산 관리는 우리의 재정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재정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예산 관리는 단기적인 지출 통제를 넘어 1년 동안 500만 원, 저축과 같은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가계부와 예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재정적 독립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고정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번 절감하면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 생활비 절약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동적인 변동비와 달리 고정비는 한번 줄여두면 매달 자동으로 절약 효과가 발생하므로 초기에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재정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통신비 절약입니다. 아직도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 SKT, KT, LGU의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면서도 유지, 보수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적어 요금은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가족 결합 할인이나 제휴 카드, 할인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높은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월 수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데이터 5GB면 충분한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낭비입니다. 다양한 알뜰폰 통신사들의 요금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거비 절약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거비는 생활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쉐어하우스를 활용하거나 공실률이 높은 지역의 전세 전환을 고려하여 월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시원과 같은 저렴한 주거시설을 선택하는 것도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이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주 형태를 바꾸는 것 외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의 금리를 점검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꾸준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주거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단열재를 보강하여 냉난방비를 절약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료 최적화입니다. 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불필요하게 가입된 보험이나 중복되는 보장으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모든 보험 상품들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고 특히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장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주기를 월납에서 연납으로 변경하면 소폭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내용을 자신의 실제 필요한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특약 중 불필요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한도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보장 내용을 검토하고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험 설계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구독 서비스 정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구독 서비스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달 자동 결제되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지니뮤직 등 소프트웨어 구독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 각종 온라인 클래스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실제로 사용 빈도가 낮거나 필요 없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해지해야 합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무료 체험 기간 이후 유료로 자동 전환되므로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은행 거래 내역이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여 숨겨진 구독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즉시 해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계정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비 절약은 생활비 절감에 있어 가장 체감 효과가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식비는 고정비처럼 한 번에 줄이기는 어렵지만 작은 습관 변화로도 큰 폭의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집밥을 늘리는 것입니다. 외식과 배달 음식은 편리하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한 번의 외식 비용으로 집에서는 며칠치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미리 식단을 계획하고 식재료를 준비해두면 주중에도 집밥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많아 집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단 계획입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식단을 미리 계획하면 필요한 식재료만 구매하게 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먹지? 라는 고민 없이 미리 정해진 식단에 따라 식재료를 구매하고 요리하면 충동적인 구매나 배달 주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한 요리 위주로 식단을 짜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식비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단 계획은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렴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싼 고기나 해산물 대신 두부, 계란, 콩류, 버섯류와 같은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단백질 대체 식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재료들은 조리법도 다양하여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철 채소나 과일은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도가 높아 식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제철 식재료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하며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관해두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넷째, 할인 시간 활용입니다. 대형마트나 동네 마트의 마감 세일 시간을 이용하면 신선식품 육류, 해산물, 빵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녁 7시 이후부터 마트별로 할인이 시작되니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집이나 반찬가게 등에서도 마감 시간 할인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섯째, 온라인 장보기입니다. 쿠팡, 마켓컬리, ssg.com 등 온라인 쇼핑몰은 다양한 할인 행사와 쿠폰을 제공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집까지 배송해주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력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각 온라인 쇼핑몰의 행사 정보를 확인하고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로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밀키트 활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요리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배달 음식 대신 밀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밀키트는 필요한 재료가 손질되어 있고 양념까지 포함되어 있어 조리 시간이 짧고 간편하며 외식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밀키트가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일곱째, 냉장고 지도 활용입니다.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식비 절약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냉장고 지도를 만들어 식재료의 종류, 양, 유통기한을 기록해두면 불필요한 중복 구매를 방지하고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심 도시락 지참과 정수기 비용 절약입니다. 회사나 학교에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가는 것만으로도 한 달 식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 렌탈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브리타 정수기 필터를 사용하거나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월 렌탈료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비 절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비는 고정비처럼 느껴지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절약 가능한 변동성 높은 지출 항목입니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자가용 대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정기권을 활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거리가 긴 경우 정기권의 할인 혜택은 매우 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할인 카드나 청년층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입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즘은 공유 자전거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 필요할 때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이동 방식입니다. 셋째, 경차 이용입니다.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자동차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장기적으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경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카쉐어링이나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에너지 절약 또한 생활비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 절약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일반 전구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고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돌리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등 사소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하여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난방비 절약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복을 입거나 난방 텐트를 사용하는 등 보온에 신경 쓰고 창문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열 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난방을 끄거나 외출 모드로 설정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문풍지나 에어캡 뽁뽁이 등을 활용하여 우풍을 차단하는 것도 난방 효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수도 절약입니다. 양치컵을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줄이는 등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수형 샤워 헤드를 설치하면 더 효과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기 수조에 벽돌이나 물병을 넣어 물 사용량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설거지 시 물을 틀어놓기보다는 받아놓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 개선도 장기적인 생활비 절약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미래의 소비를 더욱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물건 구매 줄이기입니다. 충동적인 구매를 피하고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만 원 이상 고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3일 정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동 구매를 방지하고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소와 같이 저렴한 물건을 파는 곳이라도 필요 없는 물건을 여러 개 사다 보면 결국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싸니까라는 이유로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중고 거래 활용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여 추가 수입을 얻고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구매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를 막는 친환경적인 소비 방식입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중고 물품 거래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소비 활동입니다. 셋째, 할인 및 쿠폰 활용입니다. 할인 앱의 혜택존, 뽐뿌, 쿠폰, 멤버십 포인트, 신용카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온라인 쇼핑 시에는 반드시 가격 비교 사이트의 에누리, 다나와를 이용하여 최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할인 행사를 하는 매장을 찾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종 페이 서비스를 활용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생활비 절약을 위한 다양한 팁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료 또는 저렴한 여가 활동 활용입니다.
비싼 유료 시설이나 유흥 대신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무료 문화, 행사, 콘서트, 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원 산책, 등산, 동네 커뮤니티 활동 등 돈이 들지 않거나 적게 드는 활동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저렴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미래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큰 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예상치 못한 고정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는 곧 생활비 절약의 중요한 축입니다. 셋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활용입니다.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전자영수증 발급,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쌓아보세요. 이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앱을 활용한 자산 관리 및 이벤트 참여입니다. 많은 은행 앱들이 가계부 기능, 자산 현황 분석, 재테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예금, 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혜택이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수입을 얻거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 경제 전망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의 주요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을 2024년의 2.2%보다 낮은 2.0%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국내 소비 투자 둔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예상되어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 공급망 불안정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측면에서는 2025년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가 2.8%로 하락할 전망이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재정 관리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은 곧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현명한 소비와 투자를 통해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절약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지나친 절약은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소비하는 선택적 소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는 줄이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저렴하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절약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절약 습관을 형성하고 재정적 안정 속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절약을 통해 2025년 12월 모두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